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예, 휴일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날도 지금 오늘 많이 흐리고 습기가 높았는데 몸이 끈적끈적한 날씨입니다. 이럴 때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여러분들 그 기분 상하지 않도록, 다운되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뉴스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반일 운동, 그 다음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일본에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에서 이제 추가 제재가 계속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박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제 추가 제재가 임박을 했는데요. 예,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 불신을 명확하게 하는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발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징용의 그 대법원 이상 판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 설치를 한국이 이제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일본 측의 반발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요청으로 이제 과장급, 이제 여기 뭐 국장급은 나중입니다만 과장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국내 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협의할 내용이 아니고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그 설명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 회담 자체, 그 협의 자체가 상당히 보기에도 냉랭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좀 됐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요청으로 이제 국장급 실무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추가 제재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일본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먼저 검토되고 있는 제일 우선순위가 비자 발급을 엄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격적인 아주 큰 제재를 하게 되면 양쪽에 이제 너무 이제 피해도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렇게 처음에는 반도체 3세계 부품 그건 좀 컸죠. 한국의 이제 경제의 급소를 아주 제대로 노리고 이제 거기를 딱 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제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다소 약한 거. 그래서 이제 계속 하겠다라는 게 충격을 조금씩 이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급격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지금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수순 때문에 한다라는 얘기보다도 모든 계획은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말이죠. 축차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축차전법이라고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 섬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섬을 공격할 때 이제 조금씩 군대를 투입하다가 결국 이제 일본이 패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술로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축차 투입이라는 거, 축차 발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자 발급을 엄격화하겠다라는 거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죠. 관세 인상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농수산품, 그다음에 3차 산업 중에서도 그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한국의 농어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건을 사는 사람은 다른 걸 사도 돼요. 예를 들어 일본의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예를 들어 한국 채소를 안 사도 됩니다. 다소 비싸더라도 일본에서 채소를 사면 되고, 또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도 되고, 다소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피해를 아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수산물. 이게 농가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재정 상태 같은 게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이 바로 끊기게 되면 인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많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거죠. 일본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지금 추가 제재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신뢰관계 구축이 더 이상 불가능한 문정권에 대해서 일본의 국익과 국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단교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일본의 정치권입니다. 일본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장급 실무자 회의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본의 한국 대한 수출 규제에 맞서서 이제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겁니다. 자초한 겁니다. 예, 더 이상 반복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부분을 문재인은 한국의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 안 칠 수도 없죠. 왜? 그 사람들은 반일 반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규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되면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면목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일단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나대서는 안 되는 청와대 보좌관들,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재인 혼자서 하게 내버려두기에는 진짜 안 되니까 대통령이 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화가 나겠죠. 눈치 보니까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쫄지 말고 싸우자고 국민들 선정.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을 보고 쫄지 말고 싸우자? 이게 왜 할 말입니까? 나라가 대통령이 정부가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라고 국민들 등 떠밀어 가지고 국민들 보고 대신 나가서 싸우라는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마추어고 데모 이외에는 시민단체 이외에는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하우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너무 지나친 저질이다. 수준 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상과 보상은 다르다는 말로 선동 중입니다. 예, 물론 그렇죠. 배상하고 보상은 다르겠죠.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을 하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위키미디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청구권 안에는 대한민국한테 지불해야 할 모든 배상이 들어가 있다라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 협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가 모든 걸 대신해서 국가가 협약을 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가족을 대표해서 누가 어느 가족을 상대로 하는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그 대표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위임을 받아서 권리를 위임을 받아서 대신 계약이나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족을 대표해서 청사는 채권 관계를 자식이 그중에 일원인 한 명의 자식이 다시 나하고도 다시 협약을 하자라는 꼴이거든요. 이게 국가 간 협약을 외부에서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이거 마치 동네 변호사들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국가가 했었던 이런 청구나 배상 문제를 전부 무시하고 그거는 그거고 개인들은 동의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청구를 하라고 해서 그걸 압류를 하겠다, 압류 처분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거는 진짜 국가 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한심하고 어이없는 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는 정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는 뭐냐 살짝 빠져나가기 위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치인들도 특히 민주당도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지금 하나의 발언을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저께인가요? 정의용 NSC 위원이 고스미아라고 이제 한일 군사정보 포괄적 보호 협정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트럼프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건 노한 거죠. 한마디로 격노한 거죠.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 포괄협정 보호협정이 유지되길 바란다. 딱 이 얘기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그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다목적 카드입니다. 일본의 추가 제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저는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완전 친북 친중 정권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카드를 꺼내도 말이죠. 이 국가의 안보, 안위를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를 인질로 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국가 한국의 국방, 외교, 군사 이런 거를 포함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하더라도 니네들하고 추가 제재 카드를 막겠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미국 측에서는 이제 친북 의사를 비춘 것이죠. 이제까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던 미국이지만 이제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 이제 한국을 동맹에서 버릴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라고 봅니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 가까워지고 또 미국은 남한과 멀어지게 되면 무력화한 한국은 북한에 거꾸로 흡수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물론 이게 이제 고려 연방제 이런 걸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보수파들은 그런 거를 감지를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감성에 빠져있는 젊은 여자들, 30, 40대 여자들, 50대 여자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깊은 뜻을 모른다라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측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서 중재 요청이 있었다고 터뜨렸습니다. 문재인 얼굴 완전히 똥칠한 거죠. 왜? 문재인이가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카드가 있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카드는 없고 미국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강경화 시켜서 보내가지고 미국한테 형님 이거 좀 어떻게 중간에서 좀 말려주세요. 일본에서는 고자질 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창피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 듣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쌀 만큼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자. 개인들도 말이죠. 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해도 되는 행동, 안 해도 되는 행동이 있거든요. 이건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선 일단 말 뱉어보고 행동해보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도대체 한국을 위해서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이게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트럼프 말 일본에서 중재 요청이 온다면 중재할 생각이 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즉 일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얻으면 그때 중재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중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존 볼턴이 그래서 일본과 한국 방문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지만 수순 자체는 예상된 겁니다. 존 볼턴은 일본에게 뭔가 더 이야기를 듣겠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서로 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협의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문재인을 또 만날 거예요. 자, 그럼 예상할 수 있는 부분 뭐냐? 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하다. 니네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문재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강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존 볼턴이 일본하고 협의한 거 미국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한국이 많은 부분을 양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양보를 하죠. 지난번 같은 경우 문재인이가 미국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11조 원인가에 해당하는 무기를 수입을 하는 걸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 FTA 문제였었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자존심 생기기 위해 가지고 뭐 미국한테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해서 FTA 문제로 엄청나게 이제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가서 안 보이는 데서는 11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있는 좌파분들은 좌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진짜 이 사실을 알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문재인이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좌파 정권의 부도덕성, 이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면 나라가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뒤통수 칩니다. 문 정권이 지금의 상황을 계속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 반일 프레임으로 선거 때까지 활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데 문재인의 구성은 단순히 총선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총선 승리만을 위한다고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상은 반일에서 반미까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국내에서 기업인들과 중소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심 이반을 반일 프레임으로 커버하겠다라는 거죠. 캄프라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 나라도 망치면서 원래 나라를 망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도 목적대로 망치면서 총선도 승리하고 정치적으로도 승리하고 경제 실패한 것도 만회하고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국가를 이렇게 망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제가 있어야죠.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향후에 좌파 지지자들은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본 겁니다. 반일 불매운동의 목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안 사요? 안 가요? 안 봐요? 안 뽑아요? 예, 처음에 안 사요였습니다. 불매운동. 안 가요. 일본 여행 안 갑니다. 예, 근데 그게 발전하더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안 봐요로 이제 진전이 됐더니 마지막엔 결국 총선을 의식해서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데를 안 뽑아요로 지금 결론으로 귀착이 되는 겁니다. 반일 선동에서 광우병식 기적의 논리로 선거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겁니다. 지금. 예, 오늘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웃자고 한 겁니다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하지만 현실을 도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혐오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주사파 정권들,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해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보지 못했었던 종북 주사파 시민 단체들은 과연 저게 현실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겠지만 뭐 어떤 나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 미국 역시 많은 부품들 소재들을 외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게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국이 수입을 할까요? 그건 자기네들은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자기네들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더 싼 인건비로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그게 글로벌 전략이기도 하고 국제 협력이기도 하고 국제 생존 전략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권에서 이번에 3대 품목 대체제를 이제 1년에 1조 원씩 지원을 할 테니까 국산화 개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년에 되는 일이었으면 국내 기업들이 뭐가 아쉬워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겠습니까? 예? 수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겁니다. 예. 일제 부품을 자연 사용하지 않는 순수 국산 차,
예, 카본 소재가 만약에 수입 규제가 되면, 수출 규제가 되면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1100개에 달하는 연관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되면 자동차 수입 제조를 못하게 되면 진짜 소가 끄는 달군이나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리어카를 끌고 가는 김일성 체제하에 북한 주민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지식인들과 양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시고, 비록 자신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투표했을 때 찍었다 손 치더라도 현재 전 세계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문재인의 독선적이고 아집에 쌓여있는 정치, 외교 문제로는 더 이상 국내 경기,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제 와서 지지했던 것을 이제 와서 처리하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망설이는 사람들,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만이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문파 탈출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긴 시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